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규제,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팔아도 후회, 안 팔아도 후회. 주식은 어떻게 해도 후회가 남는다는 우리 개미들. 그런가 하면요. 주식 안 할 때는 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겼는데 주식을 시작한 뒤로는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개미들도 있습니다. 이 주식 차트를 체크하는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후회스럽다면 이제는 일희일비하는 자세와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주식병법으로 주식 공부 제대로 하는 지혜로운 개미가 될 때입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병법 그 7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AI 열풍이 반도체 업계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줄줄이 깜짝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올해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1분기에 이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죠. 워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0만 개미 주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아유, 뭐 500만이겠어요. 여기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녹화 내내 그냥 싱글벙글. 요즘 좋으시겠어요? I'm still hungry. 왜냐면 저는 아직 9층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아직은 많이 배고픕니다. 아. 그럼에도 뭐 기분은 좋죠. 그렇죠. 근데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45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D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700억 원이었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점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렇다고 하긴 뭐한 게 네. 작년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증가한 1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도 약 20% 이상 증가한 83조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큰 시점입니다. 자, 이제 확정 실적은 저희들의 촬영 후인 7월 31일에 발표가 되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7월 5일에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이거 궁금해지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7월 4일 날 영업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이죠. 네.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장중 3.5%까지 상승한 게 보이실 거고요. 우와. 그리고 7월 5일 발표 이후에도 장중 2.96%까지 상승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우야, 전날 뭐 했어요? 소고기 먹었어요? 무슨 아직 저는 9층에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차트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즉 전고점을 뚫어냈고 지금 우상향 차트를 완벽하게 그려나가는 중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은 이런 실적이라든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트만 믿고 갈 수는 없다. 보조지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그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의 시그널이 지금 긍정의 깜빡이고 시그널.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봐볼까요? 예. 앵커님이 9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차트를 좀 길게 보는 겁니다. 딱 보시면 나오시죠. 2021년도 그때, 1월입니다. 예. 그때예요. 최고가가 96,000원대인데 2021년도 실적이 제일 좋았고요. 그때 영업이익이 52조였습니다. 아.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 실적이 한참 못 미치는 게 맞잖아요. 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최근에 그 실적을 이제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꾸준히 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컨센서스 상으로 2025년도 이후에는 6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둑하게 지금 묻어두셨죠? 네.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네, 네. 좋습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거, 요거. 제가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10만 전자 넘어서서 12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10만 전자, 12만 전자가 문제겠습니까? 네, 15만 전자, 앞으로는 18만 전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8만 전자 책. 하지만 예. 3전자는 그 금액대가 언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네. 어떻게 알겠어.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예. 꾸준하게 좋을 기업이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몰빵을 하지 마라. 아, 몰빵 금지. 이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인 7월 25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증권가의 실적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또 상승 중이라고요?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만큼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6조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가지고 무려 12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죠. 대만의 TSMC 역시 올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순이익 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개미들 AI 열풍을 타고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목을 해야 될지, 현명한 개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네. 살짝 지금 뜨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시원한데 에어컨 밑에? 아니. 지금 이제 뜨거운 데 들어가려고. 불나방. 블루방이잖아. 예. 지금 그래서 궁금한 거.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TSMC냐 어디로 지금 뜨거운데 어디예요? 거기 지금 달려들어야 되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대형주들 실적 좋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따로 있습니까? 네. 뭐예요?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분도 뭐야? 뭐야? 가족 오락관이야?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랐네. 오. 예, 반도체 소부장이요. 사실 주식을 하는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소재 부품이거든요. 소재 부품 장.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재 부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재는 반도체를 깎거나 그리고 세척할 때 사용되는 액상, 기체, 가스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대부분 케미칼 재료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소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기계에 쓰이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웨이퍼를 두드리거나 깎을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부품 같은 것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옮기거나 잘라내는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반도체의 전공정과 후공정에 널리 두루 쓰이는 모든 장비들을 장비라고 통칭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좀 투자하시고 좀 방구 좀 끼신다는 분들은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익숙한 용어예요. 그런데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막 수출 규제하겠다,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그래서 막 한국에서는 또 막 일본 불매운동하고 막 뜨거웠었거든요. 박현아 씨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역시 뭐 좀 엘리트 라고 해드릴게요. 네. 네네네. 우선 그 당시는 좀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컸었던 게 일본의 소부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 좀 타격이 단기간에 좀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해이고, 하지만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화를 빨리 해야겠구나. 완전 전화위복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진짜. 오. 불나방 기질만 없으면 진짜 똑똑한 개미예요, 박현아 씨는. 아유, 그럼요. 항상 뉴스 보고요. 공부하고요. 언제 뜨거워질지 딱 타이밍 보고요. 지금 타이밍을 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개미들이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반도체를 공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 흔히들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뭐 이 정도 기업들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알고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부장 같은 경우죠. 이런 반도체 소부장을 잘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그런 꿀팁들을 대방출할 테니까 오호.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야, 사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공부만 제대로 해도 이 수익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오늘 이 반도체 특강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사실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 주식병법에서 예전에 다뤘던 HBM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저희의 주식병법 첫 번째 시간이었죠. 맞아요. 그렇죠? 데이터 처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다. 오. HBM. 맞습니다. 근데 그 HBM의 수요가 AI 때문에 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역시도 8배나 12배 이상 들어간다는 그렇겠죠. 거죠. 필요하죠.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개미들은 역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하려면 일단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을 알아야 되거든요. 반도체 시장, 대형주, 그리고 소재 부품, 그 장비별로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리 쟁여놔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오를 걸 예측하고 쌀 때 더 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공급업체들이 또 증산을 합니다. 아. 왜?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어. 이익을 남기려고. 네네.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과잉이 되고 재고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출렁이나 했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네, 사이클이 그러니까 정리를 되는군요. 해드리면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 반복되면서 그 중간중간 소재 부품 장비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이클 속에서 체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이클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침체되고 언제 회복할까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대형주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이 사이클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대형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바로 사이클보다 먼저? 삼성전자, 마크론, 엑스하이닉스 이런 굴지의 기업들 있죠. 네. 이 기업들은 이 사이클보다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움직이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은 이 사이클이 앞으로 좀 좋아지겠구나, 침체가 오겠구나,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소재 부품 사이클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의 사이클과 비슷하게는 움직입니다만 시차를 두고 움직여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산을 개시했을 때 소재 부품주들이 그때 돼서야 움직인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장비 사이클이 있겠죠. 장비 사이클. 네. 장비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처럼 계속 그 수요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뭐 물량이 한 요 정도가 부족해. 그럼 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장비만 증설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비주는 꾸준한 상승보다는 한번 치고 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해야 된다. 어. 야, 네, 이거 그래서 좀 초보 투자자분들은 장비주를 좀 다루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야, 오늘 두 분 진짜 일타 강사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 호흡도 좋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예.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반도체 완전 정보. 저 이제부터 반도체 곽부장이라 불러주세요. 소부장 말고? 네, 곽 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 부장님. 네. 예. 자, 오늘 반도체 공부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현명한 개념이라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식 공부하는 습관 어떻게 들여야 할지 바로 우리만의 소통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입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 톡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진짜가 남아있죠? 반도체 소부장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텐베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가 빠르게 올라가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반도체 대형주부터 소부장 사이클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뭘 봐야 할지 이게 최대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반도체 관련 너무 많은 이 회사들이 네. 여기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자, 반도체 소부장주도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제가 핵심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아, 대형주들이 투자한 기업을 네, 봐라. 지분을 취득했거나 오. 뭐 R&D 투자를 해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세 기업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을 찾아봐라. 오, 이것도 연관성이 있네요. 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소재 부품의 희소성, 그러니까 중요도,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그 소재 부품을 독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경쟁 업체가 있는지, 오. 거기 안에서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조금 몇 개를 살펴보자면은 대표적인 케미컬사인 솔브레인이라는 기업과 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의 차트인데요. 아까 보셨던 좀 삼성전자 차트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올랐다가 꺼졌다가 살짝은 다시. 템포가 느립니다. 아하. 그죠? 오르고 나서 그 뒤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네, 아까 우리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주보다 움직임의 사이클이 더딘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동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차트인데 굉장히 흡사하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게 움직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오. 그리고 대형주보다 사이클이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여기 특징이 하나가 있죠. 네. 사이클이 늦더라도 차트상 등락률은 삼성전자보다 높다라는 거죠. 아하. 등락률이 높다는 건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떨어질 것도 수 많이 있다는 떨어집니다. 얘기. 하지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때는 더 많이 오르겠죠. 이 두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핵심을 찝어주신 거에 바로 그 그 세 점이 가지 있었잖아. 조건 중에 그렇죠. 하나네요. 네, 그리고 솔브레인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도 다양한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얘 괜찮은데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동세미킨 같은 경우는 웨이퍼 위에 입히는 감각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감각액을 공급하고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 분야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부품사인 리노공업의 차트를 볼 건데요. 전통적인 부품사치고는 상당히 많이 올랐던 친구입니다. 이 그래프 마음에 드는데요. 왜 이래? 보시면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크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아까 홍 소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업체 때문입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 시장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최근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보석 같은 기업이 다 있대. 너무 좋네요. 자, 지금까지 소재 부품주들 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장비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내가 좋아하는 장비주. 네, 아까 이제 장비주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네. 한번 치고 딱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근데 그 사이클이 길지 않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비 회사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YC와 테크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 YC라는 기업부터 아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브라보. 내가 딱 좋아하는 차트야. 네. 이 YC라는 기업은 작년 연말 기준 주가를 대비해서 6월에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800% 이상 상승한 기업이죠. 영국으로 비유하면 약간 빅벤의 느낌이 나오고요. 미국으로 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네네. 지금 쫙 이렇게 뷰 해가지고. 좋아. 네, 오. 그런데 이 YC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등락폭이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좀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러다가 이제 증설 이슈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확 치고 올라가요. 너무가 네. 빠르게 올라가요. 진짜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설 이슈가 사라지면은 아, 조금. 다 반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테크링이라는 또 기업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이 기업은 작년 연말 기준 평균 주가 대비해가지고 무려 1000% 이상 올라갔죠. 와. 텐베거라고 할 수가 있죠. 3대가 덕을 지어야지 얻을 수 있다는 템베거?
함대가 덕을 지어도 흉보시죠. 이야. 저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예. 등락폭이 그렇게 없다가 네. 증설 이슈나 반도체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가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네, 네. 그 이슈가 사라지고 재료가 소멸되면은 주가의 대부분을 반납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의 투자는 굉장히 섣부르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가 특별한 스킬이 없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 네. 진짜 나 장비주 저 그래프 보니까 나 가슴이 너무 뛰는데 잔잔할 때 네. 그때 그냥 사두는 거야. 그것도 좋긴 한데 네.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보자 그랬잖아요. 네네. 침체기가 왔을 때 그때 장비주로 사면 좋겠죠. 네, 대신에 기간을 한정하지 마세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묻어두는 거예요. 거지. 아 저기 봐요, 저기 어. 텐베고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팁.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어요. 네.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언젠간 떨어지겠지를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좁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엉뚱한 데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떨어지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홍규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AI 시대, 개미들이 주목해야 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진짜가 남아있죠?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두 전략가의 반도체 소부장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덕에 정말 저의 뇌가 지금 풀 가동하고 있거든요. 아주 지금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자,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전략주는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둔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기업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요? 끝이에요? 한 가지 단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야박하더라. 네. CXL. 나 엑스라지 입어서 지금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CXL이? 쉽게 설명드려서 AI 관련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XL이? 네. 자,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준 전략가의 전략주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 1인 좋은데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이건 뭐죠? 반도체는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품질과 수율을 높이려면은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알맞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지해주는 장치를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다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정말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요.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 후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 팝업 창에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주식병법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8번째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아요? 아니면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아요? 그 전반적인 얘기는 저희가 100분 토론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잖아요. 저 여기서 뭘 배임 배웠어요? 교수를 받으시려는 아니, 그럼 뭘 배웠어요? 아니 이렇게 화나는 거 처음 봐. 진짜가 남아있죠? 전략주 힌트 시원하게 한번 쏴주시죠. 19조 원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끝이라고요? 더 주셔야죠 힌트. 최근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다. 안기 좀 낀다. 고급스러운 얘기가 그렇게 정리될 거예요. 이거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파이어야. 지금